야, 노인네. 거스름돈 덜 준 거 아니야? 대답 안 해. 그럼 우리도 좋게 넘어갈 생각은 없으니까 각오해둬. 어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태연한 거야? 혼나 뭘 쳐? 그날은 동네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날이었어요.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출신 분식집 할아버지를 건드린 건달은 2초 뒤에 떡볶이 떡처럼 쫄깃하게 늘어났어요. 조폭 건달들의 끔찍한 최후를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그 뒤로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할아버지의 지난 삶과 가슴 저 밑바닥에 묻어둔 사연이 있었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한 편의 영화처럼 다이내믹했어요. 동네 어귀에 자리한 이 작은 분식집은 겉보기에는 수수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누구나 쉽게 지나치기 좋은 골목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었죠. 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이곳이 동네 맛집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은 허연 머리를 깔끔히 빗어 넘긴 채 늘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계셨어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착한 인상 덕분에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동네 어르신으로만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 그 할아버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어요. 오직 소수의 사람만 아는 국가 최고 기밀 작전에 투입되었던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점이었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목숨을 내걸고 위험천만한 작전에 참전해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어요. 그러다 제대를 하면서 세상 평온한 일상을 찾아 이 동네로 내려오셨다고들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은퇴 군인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착한 분식집 할아버지로만 기억되던 그가 잔뜩 문신을 두른 건달들과 맞서야 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손이 빠른 젊은이도 아닌 노쇠해 보이는 노인이 조폭들에게 맞선다니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이런 일은 흔치 않았죠. 그러나 그날 건달들은 분식집에 시비를 걸면서 자기 꾀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윽고 할아버지가 보여준 놀라운 실력은 평범한 동네를 혼란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어요. 건달 무리 중 한 명이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거스름돈이 부족하다며 트집을 잡았죠. 저기 사장님, 거스름돈을 제대로 못 줬다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키가 작고 눈이 날카로운 건달이 할아버지를 향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을 보탰어요. 가게 안에서 떡볶이를 포장해 가려던 단골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 건달의 목소리는 대단히 자신만만했어요. 마치 평소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서 무언가를 뜯어내던 버릇이 있는 듯 보였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혹시라도 분식집 할아버지가 겁에 질릴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앞치마 끈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눈길을 들었어요. 그가 내뱉은 말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한결 차분했답니다. 여긴 그런 돈 받는 곳 아닐세.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부 손님들은 어리둥절했죠. 그러자 서 있던 건달 중 하나가 우스갯소리라도 들은 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뭐야, 이가 다 빠져서 말을 못해? 우리가 맛있게 먹었으니 보호비를 좀 받아야겠는데.
그들의 태도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게 일상인 듯 건달들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 보였죠.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 중 대다수는 겁이 나서 고개를 숙이거나 슬며시 몸을 빼려 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죠. 그 대신 허리를 곧게 편 채 적당히 부는 바람 앞에서 가벼운 눈을 깜빡였어요. 할아버지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이 건달 무리 중 한 명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시비를 건 남자는 잘 나가는 깡패라도 된 듯 제멋대로 굴었죠. 그 순간 할아버지는 가볍게 몸을 틀더니 그의 팔목을 순식간에 낚아챘어요. 가게 안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눈을 깜빡였답니다. 그리고 곧장 그 무례한 건달이 공중으로 붕 뜬 뒤 가게 문 쪽으로 밀쳐지듯 떨어졌어요. 우악! 그 건달의 비명이 짧게 터져 나왔어요. 바닥에 굴러떨어진 그의 표정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죠. 바라보던 사람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 노인이 정말 평범한 분식집 사장님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무시무시했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너무나 간결하고 정확했다는 점이었어요. 굳이 힘을 잔뜩 주거나 과한 동작을 쓰지도 않았죠.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필요한 동작만 딱 짚어내서 상대를 제압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은퇴 군인의 범주를 훌쩍 넘어서 보였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어쩐지 예전에 전역 군인이라고 하더니 보통 사람은 아니었나 봐. 저 반응 속도가 정말 사람인가? 그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건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더 격앙된 태도로 발악을 했어요. 이 노인네, 어디서 이런 재주를 부려. 앞서 당한 건달을 부축해 올리면서 다른 이들은 더욱 거칠게 노인을 노려봤어요. 그중 키가 가장 커다란 사내가 두 팔에 가득 문신을 드러내며 험악하게 기를 뿜었어요. 분식집 안에 있던 손님들은 혹시 사고가 더 커질까봐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어요. 가게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웃들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소란을 멈추지 못했죠.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여유롭다는 듯 외투 소매를 털고서 천천히 자세를 잡았어요. 다음 순간 거구의 건달이 발을 내디디며 주먹을 뻗으려 하는 찰나였어요. 노인은 단숨에 바닥을 박차고 들어가 몸을 틀어 그를 역이용했어요. 순식간에 상대의 팔을 감아 올린 뒤 허리를 잡고 그대로 등 뒤로 넘겼죠.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거구의 건달은 한순간에 몸이 땅에 처박히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누군가가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에 가게 문 위의 유리까지 달그락 울릴 지경이었어요. 그 모습에 놀란 건달 몇 명은 뒤로 주춤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조폭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중 하나는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도 조직의 다른 동료들을 불러내려는 모양이었어요. 짧은 대화 이후 그는 기다려 곧 형님들이 와라며 고개를 젖히고 비웃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동태를 살피며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고 싶으면 와도 상관없지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할 텐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이쯤 되니 처음 사건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답니다. 너무도 믿기 힘든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장면은 방송국에 보내도 되겠다. 뒤에서 한 청년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연신 찍어대며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내저었어요. 방송이고 뭐고 괜히 이 노인네 신상만 공개되는 거 아냐? 그 말에 청년은 살짝 미안한 듯 허둥대며 영상을 찍는 걸 멈췄어요. 그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분식집 앞에서 잠시 후 시끄러운 오토바이 굉음이 들려왔어요. 골목 바닥을 긁으며 들어선 건달 무리는 처음보다 더 많고 험악해 보였죠. 누군가는 철제 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곤봉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들은 내리자마자 주변을 살피며 이미 쓰러져 있는 동료를 발견하곤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어요. 야, 대체 누구야? 누가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가게 앞엔 이미 대여섯 명의 건달이 쓰러져 있거나 겁에 질려 달아날 궁리 중이었어요. 곁에서 보기만 해도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초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심지어 천천히 가게에 들어가더니 주방 한켠에 있는 수저통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그 행동은 분명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습관처럼 보였답니다. 새로 등장한 건달들은 할아버지에게 막무가내로 달려들기 전에 일단 주변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쓰러져 신음을 내는 조직원들을 보더니 이 노인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판단했죠. 분식집 내부를 힐끔거리며 혹시 다른 동업자들이 숨어 있나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혼자였고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평범해 보이는 일상복 차림과 가벼운 운동화 한 켤레가 전부였죠. 그중 제법 늑수그레해 보이는 조폭 중간 보스처럼 생긴 사내가 지그시 노인을 바라봤어요. 그는 시커먼 가죽 재킷을 걸치고 목엔 굵은 금목걸이를 늘어뜨렸는데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어요. 어이 노인장, 우리 형제들 건드렸다고? 그가 낮은 음성으로 물었을 때 이미 가게 밖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쉽사리 말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건드린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지. 노인의 음성은 한결같이 부드러웠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묘하게 서늘함이 전해졌어요. 중간 보스로 보이는 사내는 주먹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비웃듯 턱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저렇게 죄다 뻗어버린 이유나 한번 들어볼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욕설을 퍼부으며 가게로 달려들었어요. 그 부하는 강철 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가차없이 노인을 향해 휘둘렀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빛처럼 빨랐어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옆으로 빠져나가더니 파이프를 잡은 손목을 정확히 눌러 꺾었어요. 아! 짧은 비명이 터지자마자 파이프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부하의 팔은 힘없이 늘어났어요.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폭들은 다시금 긴장했고 입술을 악물었어요. 이 노인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했죠. 사실 할아버지의 동작에는 오랜 군사 훈련에서 다져진 노하우가 배어 있었어요.
그는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자세와 중심을 파악하고 정확히 허점을 찔러 제압해 버렸답니다. 특수부대 북파 공작원 시절 터득한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제야 중간 보스는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더 이상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라는 점을 깨달았으니 가볍게 물러설 인물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미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린 이상 그들은 물러날 길이 없었어요. 이후로도 몇몇 건달이 번갈아가며 달려들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미동조차 크게 없어 보였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는 손목과 팔꿈치 그리고 발목의 관절을 정확히 공략하며 최대한 부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볍게 제압했어요. 그 과정에서 구경꾼들은 탄성을 터뜨렸고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이들이 더 늘어났어요.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미 분식집 할아버지 괴력 폭발 같은 제목으로 글이 올라갔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미 그런 이목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눈앞의 위협을 잠재우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쓰러진 건달들은 하나같이 아파서 몸을 더는 움직이지 못했고 일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까지 쳤어요. 하지만 제대로 도망갈 틈도 없이 할아버지에게는 순식간에 행동이 저지당했답니다. 이런 정신없는 날이군. 할아버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는 약간 걱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동네에도 폐가 될 텐데 말이죠. 그래도 일단 지금은 이 사태를 끝내야 했어요. 그때 중간 보스가 옆에 있던 곤봉을 냅다 집어들더니 한 걸음에 날렵하게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조심해요, 어르신. 다급한 소리도 잠시 할아버지는 몸을 낮추어 곤봉을 피하더니 순식간에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곧바로 어깨 위로 중간 보스를 들어올려 살짝 돌린 다음 부드럽게 바닥으로 밀어붙였죠. 쿵 하는 격렬한 소음과 함께 중간 보스의 허리가 바닥에 박히는 형국이 되었답니다. 그는 충격에 의해 잠시 숨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얕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어요. 이제 더 달려들 사람은 없어 보였죠. 건달들은 모두 전의를 상실했거나 움직이지 못할 만큼 제압당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경악이 가득했답니다. 그렇게 폭풍처럼 몰아친 싸움이 일단락되자 골목 한쪽에 모여있던 동네 주민들은 뒤늦게 환호를 내질렀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고 그간 조폭 무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분식집 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장면은 곧 동네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할아버지는 마치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듯 조용히 온 매무새를 정돈했답니다. 이윽고 그는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다친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기도 했어요. 나는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다들 그만 돌아가도록 하시게. 그 음성에는 일종의 연민마저 깃들어 있었어요. 아직 일어설 기력도 없는 조폭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어안이 벙벙했죠. 하지만 더 이상 대항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두 명이 겨우 몸을 추슬러 일어나서 서로를 부축했고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동네 주민들 중 누군가는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곤댔어요.
그러나 정작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조폭들은 이미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이 미련 없이 떠나는 데에는 아마도 이 노인과 더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작용했겠죠. 주민들 몇몇은 어안이 벙벙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갈 엄두도 못 냈어요.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채 놀라움과 경외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어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라. 북파 공작원이었다던데 영화 같지 않아? 여기저기서 소곤거리는 이야기가 퍼지고 분식집은 순식간에 유명세를 탔어요. 처음에는 무서움 반, 호기심 반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할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들은 이내 마음이 누그러졌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고 직접 만들어주는 떡볶이와 튀김은 맛이 일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력과시는 원치 않는다. 다만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만 할 뿐이라며 담담히 말했어요. 이 말은 동네 사람들에게 꽤나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오랫동안 조폭들의 횡포에 시달려온 몇몇 가게 주인들은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들은 우리도 더 이상 공갈에 시달리지 않고 장사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답니다. 한편으로 할아버지에게 당한 건달들은 조직 내에서 망신을 당하고 보복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그러나 막상 다시 찾아와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력과 이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 부담스러웠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조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렇다고 건달들이 완전히 괘씸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사고를 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분식집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열면 골목을 지나는 손님들이 안부를 묻고 안심을 느꼈어요. 가끔 장난스럽게 오늘도 괜찮으시죠? 혹시 또 다른 건달이라도 오면 저희가 신고해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가만히 미소 지으면서 별일 없을 거예요라고 대답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주말 아침엔 의외의 손님이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바로 예전에 할아버지에게 당했던 그나마 몸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친 건달 한 명이었죠. 그는 고개를 조아리며 왼손에 조그마한 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잠시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의 눈빛을 살폈어요. 건달은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답니다. 사장님 아니, 어르신.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건달은 봉투를 내밀며 자신이 갖고 온 것은 치료비나 보상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자네에게 원하는 건 그런 돈이 아니네. 짧은 말 속에는 건달에 대한 나름의 애정 어린 충고가 담겨 있었어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건달은 곧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이번에 제대로 혼이 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으려고요.
그 말은 반쯤 진심, 반쯤 부끄러움이 섞인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건달이 건네준 봉투는 다시 그의 품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자네가 깨달았다면 그걸로 된 걸세. 누구나 실수는 하지.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 건달은 침묵 속에 조금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분식집을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후로도 그 건달이 이 골목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다른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들렸고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풍문도 돌았죠. 이후 분식집은 입소문을 타며 점점 손님이 늘어갔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자꾸만 캐묻고 싶어 했지만 그는 매번 웃으면서 이야기를 돌렸어요.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경험은 그에게도 잊고 싶은 기억이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일부이고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 마음가짐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오히려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답니다. 한편 가게에는 새로운 메뉴도 생겨났어요. 손님들이 쫄깃한 떡볶이를 떠올리며 할아버지의 손길은 떡볶이 떡처럼 쫄깃하고 강인하다고 농담 삼아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이 꽤 재미있게 들렸는지 할아버지는 웃으며 새 떡볶이 소스를 개발해 내놓았어요. 매콤달콤한 소스에 버무린 떡볶이는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할 정도로 입맛을 사로잡았죠. 덕분에 분식집은 동네 명소가 되었고 주말이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사람이 몰렸답니다. 주민들은 이 모든 일이 결국 그날의 사건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조폭에게 굴복하지 않고 모두를 지켜낸 분식집 할아버지의 용기가 동네에 퍼진 결과였죠. 물론 힘으로 해결하려 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 단호하게 맞설 줄 아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동네 어귀를 지날 때면 누군가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답니다. 혹자는 이 일을 두고 결국엔 악당들도 착하게 살기로 다짐하게 만들었다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물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동네에선 누구도 함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힘으로 누르려 들지 못하게 되었어요. 특수부대 북파 공작원 출신 분식집 할아버지를 건드렸다가 벌어진 이 소동은 그렇게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남겼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착하게 살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대신 도움을 줄 아는 동네로 거듭나려고 노력했죠. 이후 언론사나 다큐 제작사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종종 해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번번이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본인은 알려지길 원치 않고 그냥 조용히 가게를 운영하며 이웃들과 살갑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이제 동네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대단한 역사를 품은 곳이 되었어요. 건달들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을 테고 혹시나 다시 그런 행동을 하려 할 때마다 분명 떠오를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해. 잘못된 길로 가면
떡볶이 떡처럼 얻어맞을 수 있어. 이런 농담조차 실제로 그들을 겁먹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어요. 정말로 소문이 퍼져 다른 지역에서도 감히 이 동네에서 장사를 방해하거나 민폐를 끼치려는 조폭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야말로 조폭들의 끔찍한 최후를 본 뒤 모두가 한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된 것이죠. 가게 문이 열리고 따끈한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 사이를 메우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발길을 돌려 들어와요. 그 할아버지는 늘 변함없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이야기를 건네죠.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소란스러웠던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모두가 아직도 심장이 두근대지만 지금은 그저 편안한 일상 속에 담담히 녹아들었답니다. 이 골목에는 그날의 기억이 흐르고 또 그날의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채 서로를 더욱 아끼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건 이후로도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분식집을 찾으며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답니다. 누군가는 그날 벌어졌던 이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추억하듯 아련한 표정을 지어요. 중요한 건 모두가 그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서로를 위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게 안에서 떡볶이를 만드느라 분주해요. 땀에 젖은 이마를 살짝 닦아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언제나처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계시답니다. 아직도 동네를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를 지켜냈다는 말을 자부심 가득하게 건네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노인,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따뜻하고 인자한 마음을 지닌 노인으로 자리 잡았죠. 이제는 도시를 넘어 다른 지역 사람들도 찾아와서 분식집을 체험하고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담담한 태도를 유지해요. 오랜 세월 고된 군 생활을 견뎌온 그의 내공은 과하게 주목받는 것보다 일상의 평온함을 훨씬 소중히 여기는 법이니까요. 골목 끝자락 분식집 앞 간판은 언제 봐도 허름하고 소박해요. 그렇지만 그 간판에 깃든 이야기는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죠. 특수부대 북파 공작원 출신 분식집 할아버지를 건드려서 결국 2초 뒤에 떡볶이 떡처럼 쫄깃하게 늘어났던 건달들의 이야기. 이제는 웃음거리 같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악몽이었을 거예요. 그 후로 조폭들이 맞이한 끔찍한 최후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덕분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착하게 살아야 함을 되새겼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싸움 무용담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과거 경력보다는 지금 이 순간 베푸는 따뜻함에 더 감동받았어요. 그가 운영하는 분식집의 음식은 육체적 허기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까지 든든하게 만들어준다는 찬사가 퍼지고 있답니다.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이곳에서 떡볶이를 한 접시 먹고 나면 세상 근심이 조금은 사라진다고 입을 모아요. 그 온기가 이웃들에게 퍼져나가니 동네가 점점 더 밝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끝내 건달들은 처음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할아버지의 넘볼 수 없는 실력과 인자한 마음 씀씀이를 몸소 체험한 뒤에는 두 존 두 갈 다 들었어요. 이 골목을 둘러싼 나쁜 기운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 어느새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상으로 돌아갔답니다. 때때로 누군가 신문에 이 사건에 대해 기고하면 사람들은 또 한 번 그날의 통쾌함과 감동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는 다들 속으로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야겠어. 괜히 잘못된 길로 갔다가 떡볶이 떡처럼 얻어터지는 수가 있어. 그날 동네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던 이 사건은 결국 주민들과 건달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어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바뀔 수 있고 이웃을 해치기보다 함께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줬죠. 그 뒤로도 시간은 흘렀지만 분식집 앞에서는 여전히 소소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가끔 그때 이를 궁금해하는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동네 사람들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얘기해 준답니다. 그 모든 대화를 마치고 나면 누구도 해치지 않는 평화로운 골목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되죠. 아마도 조폭 건달들이 겪은 끔찍한 최후는 단지 당했다라는 좌절보다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으로 남았을 거예요.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스스로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분명 그들 마음 어딘가에는 깨달음이 자리 잡았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 동네 주민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통쾌하고 동시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낯선 이들끼리도 서로 눈인사를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더 짙어졌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랐던 변화가 아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어느 날도 어김없이 분식집 문을 열고 싱싱한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을 거친 떡과 국물은 더없이 맛깔스러웠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답니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몇몇은 저 노인이 정말 국가기밀급 북파공작원 출신인지 믿기 어렵다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그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 분식집 앞은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 그날의 울림은 동네 전체에 깊이 배어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분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지도 몰라요. 인생이 힘겨울 때 누군가가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은근히 속으로는 다짐하죠. 우리도 서로를 위해 서로를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이 골목의 일상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어요.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 노인이 보여준 진짜 힘은 힘으로 누르려는 능력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고 감싸는 마음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조폭 건달들의 끔찍한 최후가 만들어낸 이 평화는 결국 사람들의 의지로 유지되고 이어지는 거랍니다. 어느 누군가가 다시금 악한 마음을 품고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 이 동네는 저마다 서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둑했던 골목길도 요즘엔 밤늦도록 활기가 넘쳐요. 분식집이 문을 닫아도 골목 가로등 아래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죠.
누구도 함부로 위협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기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어울리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할아버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 문을 닫을 때면 스스로도 그날의 일을 한 번씩 떠올린다고 해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다짐하는 순간이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더 흘러 할아버지가 가게를 닫고 조용히 은퇴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출신 분식집 할아버지를 건드린 건달이 2초 만에 떡볶이 떡처럼 늘어났다는 통쾌한 장면과 결과적으로 모두가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게 된 결말은 결코 잊히지 않을 테니까요. 사소한 갈등이라도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고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옆에서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날을 추억하며 서로에게 말하곤 한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분식집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덕분에 이 골목은 더없이 평온해졌어요. 아마도 이 동네 골목에는 시간이 지나도 이런 따뜻한 기운이 사그라지지 않을 거예요. 조폭이건 불황하건 모두가 한 번쯤은 이 골목을 찾아와 웃으며 떡볶이를 나눠 먹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죠. 그날이 되면 언젠가 할아버지는 은은하게 미소 지으며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편하게 살아봅시다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그가 보여준 용기와 따뜻함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날 테니까요.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랍니다. 사실 그 뒤에도 작은 해프닝들이 조금씩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분식집 앞에서 장사를 하려던 노점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건달들과 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치 옛날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주변 상인들에게 터세를 부리려고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동네 사람들은 은근히 불안해졌어요. 혹시 또다시 분쟁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 동네 주민들은 이미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믿고 지지하면서 노점상이 부당하게 터세를 부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답니다. 분식집 할아버지도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주민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 노점상은 처음엔 목소리를 높이고 주변을 위협하며 장사를 하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그에게 이야기했죠. 이 동네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룰입니다. 혼자서 이곳을 어지럽히지 말아주세요. 그 노점상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자신을 대체 누가 밀어주고 있는 건지 얘기했답니다. 곁에서 듣던 사람들이 혹시 또 조폭 조직을 앞세우나 하고 걱정했지만 예전과 달리 쉽게 겁먹는 이는 없었어요. 만약 그쪽이 뒤에서 무슨 힘을 빌려 우리 동네를 흔들려 한다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노점상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예전처럼 혼란에 빠진 모습이 없는 걸 보며 의아해했어요. 결국 그는 몇 마디 퉁명스러운 말만 내뱉고 자리를 떴죠. 그렇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대응만으로도 더 이상 분쟁이 커지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단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 감회가 새롭다고 느꼈답니다. 과거에는 조폭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서로 나서길 꺼려하던 주민들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함께 협력하면 충분히 어떠한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힘의 대결이 아닌 협동과 용기로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였어요. 나날이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분식집은 동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퇴근길에 잠시 들러 떡볶이를 먹거나 아침에 따끈한 어묵 국물로 속을 달래곤 했죠. 할아버지는 늘 친절했지만 과도하게 격의 없이 대하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미소를 짓고 필요한 말만 건네는 그의 태도에 사람들은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허리를 곧게 펴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흐뭇해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온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저희 동네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떡볶이도 정말 맛있어요. 라는 귀여운 내용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읽고는 깜짝 놀라셨지만 동시에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그가 직접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더 달콤한 소스를 연구해서 키즈 떡볶이를 한정 메뉴로 내놓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 가게를 찾아와 기뻐했답니다. 언젠가부터 골목은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는 공간이 되었어요. 부모들도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분식집으로 데려오곤 했죠. 할아버지는 방과 후에 혼자 오는 아이들에게는 꼭 물 한 잔과 함께 떡볶이를 서비스로 조금 더 주는 등 작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정말로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조폭이나 범죄의 그림자는 이미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물론 세상 모든 악이 이 동네에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돌보는 주민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게 중요한 점이에요.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면 거친 충돌 대신 대화와 단결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주저앉아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 사람들도 이제는 서로를 믿고 함께 맞설 용기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의 뿌리에는 분식집 할아버지의 의연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추켜 세우기보다 동네 어르신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쪽을 택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이 골목을 찾는 외부인들도 늘어났어요. 근처 대학교 학생들도 소문을 듣고 떡볶이를 먹으러 찾아왔죠. 와, 진짜 맛있다는 소문 그대로네요.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학생들이 이렇게 감탄을 표하면 할아버지는 늘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릴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짧은 말 속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끔은 먼 지방에서 방송 관계자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선생님,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히 부탁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부분 사양했답니다. 이미 동네를 위해 큰일을 했고 또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는 내게 조명을 비추느니 우리 동네 사람들의 노력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에 방송국 사람들은 아쉽지만 동시에 묘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분식집은 거창한 포장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이 조용히 운영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답니다. 특히 떡볶이 떡처럼 쫄깃하게 늘어났다라는 전설의 문구는 자극적이면서도 묘하게 입소문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에라도 한 번쯤 찾아와 보고 싶어 했고, 할아버지는 그런 이들에게 싱긋 웃어주며 맛있는 음식을 권해줬어요. 그 모든 과정이 상업적인 과장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답니다. 주민들은 이제 외지인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동네 자랑을 해요. 우리 동네는 정말 따뜻한 곳이랍니다. 한때 조폭 문제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로 뭉쳐서 다 이겨냈어요. 그렇게 설명해주면 방문객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하면서도 분식집 할아버지 이야기를 꼭 물어봤죠. 주민들은 할아버지가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대충 언급하긴 했지만 그의 과거보다는 지금 보여주는 인품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강조했어요.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분명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 덕분에 동네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가 넘치게 되었어요. 작은 슈퍼나 세탁소도 손님이 늘고 신생 카페들도 하나둘 생겨났어요. 어르신들은 골목길에서 자주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곤 했죠. 그럴 때면 할아버지도 잠시 분식집 문을 닫고 나와 어묵 국물을 머그컵에 담아 건네주며 대화를 나누곤 했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모습이 한때 험악한 분위기에 잠식됐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물론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혹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서로 대화로 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정말 해결이 안 될 때가 오면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죠. 조폭이 다시 나타난다 해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니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용기와 주민들의 단결이 가져다 준 결과물이었답니다. 이렇듯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사이다 같은 통쾌한 장면과 감동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되면서 모두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것만 같아요. 착하게 살겠다는 다짐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극적인 사건을 겪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크게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실을 체감한 이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보듬어주며 착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 평온이 깨어지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단지 조폭이 맞이한 끔찍한 최후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어진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의 발전이야말로 진짜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수부대 출신 분식집 할아버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고 계시고 그 곁에서 사람들은 감사를 잊지 않아요. 다시 조폭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두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침내 이곳은 외부에서 찾아온 어떤 악도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내적으로 단단한 동네로 거듭났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 이런 소문을 농담 삼아 떠벌리기도 해요. 이 동네에선 마음 잘못 먹었다가 할아버지한테 걸리면 2초 만에 떡볶이 떡처럼 쫄깃하게 신세 망친다더라. 하지만 그 말 속엔 두려움보다도 어떻게든 서로를 돕고 올바르게 살자는 웃음기가 섞여 있어요.
이젠 조폭의 그림자가 아니라 유쾌한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동네가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평범한 말장난 같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느껴져요. 시간이 더 지나도 분식집 할아버지가 언제까지나 건재하시길 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젠 동네 주민들이 앞장서서 나서 줄 테니 할아버지도 안심하고 가게를 운영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죠. 아직 할아버지는 충분히 정정하셨고 요리 솜씨는 예나 지금이나 일품이에요. 간혹 언젠가 내가 은퇴하면 누군가 떡볶이 레시피를 이어받아 줄까? 하고 말하면 주위에서 농담처럼 손을 들고 자청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럴 때면 모두가 폭소를 터뜨리며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즐겁다고 느낀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채소를 다듬고 있어요. 그 사이로 들어오는 첫 손님은 근처 회사에 출근하는 청년이죠. 잠깐 들러 어묵 한 꼬치를 먹고 가는 게 습관이라면서 이 골목에 살지는 않지만 꼭 여기서 아침을 시작해야 기분이 좋다고 말해요. 그 청년은 떡볶이를 맛보며 오래전 있었던 그날의 일을 회상하듯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면서도 활짝 웃으며 오늘도 착하게 살아볼 각오를 다지는데요. 이렇게 작은 결심들이 모여서 동네 전체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분식집 할아버지의 잔잔하지만 강렬했던 용기와 실천이 있었어요.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놀라운 이력도 대단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베푸는 온정과 믿음이에요. 누구라도 그의 가게에 들어오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이 동네를 휘감고 있는 밝은 에너지는 분명 더 먼 곳까지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어쩌면 언젠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거나 영화로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할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원한다면에 한해서일 거예요. 지금 이대로 소소하게 행복을 나누는 삶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조폭 건달들의 끔찍한 최후가 남긴 교훈은 단순해요. 정말 지켜야 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두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적한 오후 분식집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골목에 퍼질 때면 마치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인 것만 같아요. 잠시 길을 지나는 이방인도 그 기운을 느끼고는 무심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게 되죠. 그날 큰 소동이 벌어졌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잔한 풍경이지만 그 안엔 굳건한 신뢰와 따뜻함이 자리 잡았어요. 모두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마음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작은 일상도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분명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어느 손님이 문득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참 떡볶이처럼 매콤하면서도 어딘가 달콤한 인생이네. 그 한마디에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맞장구를 치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답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재미가 있죠. 그 할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 아닐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 동네 골목과 분식집은 언제나
변치 않는 온기를 품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혹시라도 다시 삐뚤어진 마음을 먹고 찾아온다 해도 이곳에서는 선뜻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 2초 만에 떡볶이 떡처럼 쫄깃하게 늘어났던 건달들의 전설이 말해주듯 잘못된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커다란 메시지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평온함의 근원이겠지요. 그러니 언젠가 이곳에 들른다면 바삭한 튀김과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맛보며 이 골목만의 이야기를 느껴보시길 바라요. 분명 다시금 깨닫게 될 거예요.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일이야말로 때론 가장 강력한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요.